안녕하세요. 성업요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물상을 같이 공부할 민우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반은 제가 수업을 하게 되고요. 뒷반, 5반, 6반, 7반은 정연쌤께서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생물은 형숙쌤께서 전반을 수업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에서 먼저 인사하게 됐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직접 보게 됐을 때 더욱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 수업인데요.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것보단 여러분들 간단하게 워밍업 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과학 좋아하시나요? 과학을 싫어하시나요? 과학은 재미있나요? 혹은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클래스룸에 처음 본 애들은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타입에 속하시는지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런 타입이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과학을 좋아하게 됐나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과학을 싫어하게 됐나요? 참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권정현 선생님 모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더 재미있게 흥미를 느끼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 제출해 주신 답변들을 가지고요. 그 중에 추첨을 해서 한 2분 정도에게는 기프트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응답해 주시고요. 선정자는 다음 시간에 제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죠?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몇 가지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수업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교과서가 있어야지 되겠죠? 지금 혹시 책상 위에 교과서가 있나요? 예. 온라인 강의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린트물도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책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프린트나 교과서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실제 수업할 때에는 그러니까 포스트잇 이런 거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태도도 아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비공개 댓글에다가 이렇게 답을 달아주셔도 좋겠고요. 나중에는 저희 줌을 통해서 직접 화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과학 수업을 해보게 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평가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필고사는 이번에 한 번만 진행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못 볼 것 같아요. 이유는 아시죠? 기말고사 한 번 정도 볼 것 같고요. 수행평가는 실험평가, 과정중심형 형성평가, 그리고 인포그래픽으로 여러분들 망고들도 있죠? 네, 발표하는 시간이 있고요. 실험 설계 보고서라고 해서 여러분들 단원에서 실험을 직접 설계해보고 거기에 따른 실험을 설계한 내용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발표하고 제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니까요.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네,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업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1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입니다. 핵심 개념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인데요. 오늘은 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처음부터 어렵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우선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건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의 기본 입자라고 얘기하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분자는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알갱이 입자, 이것을 분자라고 합니다. 즉, 원자와 분자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물이 있어요. 자, 물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결국엔 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물 분자입니다. 얘를 쪼개면은 이때부터는 물이 아니게 돼요. 이 가장 작은 알갱이를 물 분자라고 하고요. 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놈은 기억나시나요 혹시? 수소 알갱이 2개에 산소 알갱이 하나가 붙어 있는 놈이죠. 이 알갱이가 바로 원자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물 분자가 돼요. 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설명하는데 도입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자, 지금 잘 기억해 주셨다가 뒤에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물리 변화, 화학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에서 물은 물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어떤 물체, 이런 건데요.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물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도 위에 써놨듯이 물질의 종류는 그대로입니다. 물질의 종류는 그대로. 물질의 종류가 그대로 있는 이유는 물질의 특성도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물질은 같은 종류의 물질입니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얘를 알갱이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분자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분자가 그냥 배열만 달라지게 된다. 이걸 물리 변화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봤을 때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겁니다.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잘라지거나 쪼개지거나 이런 거 있죠? 이게 모양의 변화고요. 상태 변화는 고체, 액체, 기체 맞아요. 그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요거 있었죠? 이게 상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얘가 변하는 것을 물리 변화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이 변해도 물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대표적인 게 물 있죠? 자, 물은 얼음이 돼도 그냥 같은 놈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죠. 물이 수증기가 돼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물질의 종류는 그대로인데요. 이걸 특징적으로 보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 어는 점과 같은 혹은 밀도, 용해도와 같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물질의 특성이 유지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물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물리 변화에서는 이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면서 배열만 달라지게 되는 것, 이걸 물리 변화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는 처음 물질과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질의 종류가 변한 것을 얘기하겠네요. 자, 물질의 종류는 왜 변할까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 이유는 물질의 특성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고유한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특성은 왜 변했냐?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종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 것은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 물 기억나시나요? 물은 수소가 몇 개였죠? 2개.
산소가 몇 개? 한 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소가 2개인데 산소가 2개 붙었다. 자, 이러면 이게 물이 아니에요. 과산화수소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배열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 화학변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물리변화, 화학변화 좀 구분되시나요? 물리변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물질이에요. 근데 외형적인 변화만 있는 거예요. 화학변화는요, 다른 종류의 물질이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화학변화는 왜 일어나느냐 물어볼 수 있겠죠. 물리변화부터 얘기해요? 예, 물리변화는 뭐 외부에서 힘을 주거나 뭐 이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모양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얘기해요. 혹은 상태가 변하거나, 상태를 변하려고 하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 변하는 거 얘기하죠. 우리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이랬잖아요, 그죠? 열을 가하면은 분자 사이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끊어져서 날아가 버리거나 혹은 결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얘기하게 돼요. 이게 물리변화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화학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열이 필요합니다. 열에 의해서 아까는 물리변화에서는 분자와 분자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화학변화는 그게 아니에요. 이 분자를 이끄는 원자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원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원자가 떨어져 나거나 원자를 붙이거나 이러려면 반드시 열이 필요합니다. 열에 의해서 물질의 특성이 변한다. 열에 의해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그 결과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물리변화, 화학변화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되시나요? 천천히 한번 다시 따라와 주시고요. 잠깐 영상을 정지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리변화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변화의 예는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것들 여기에 나와 있네요. 교과서에는 달걀이 깨진다, 빈 음료수 캔이 찌그러뜨린다, 물에 잉크가 퍼진다 이런 것처럼 모양이 변하는 것들을 물리변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물리변화 방금 얘기했었죠. 물리변화에서는 뭐가 그대로다? 물질의 종류가 그대로다. 물질의 종류가 그대로 있기 위해서는 물질의 특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물질의 특성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 거죠.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배열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나요 지금?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지 않고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분자 사이의 간격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분자의 재배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물리변화의 예가 쭉 나와 있었죠? 이런 물리변화는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물질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물리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배열이 그대로다.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달라진 거는 분자 사이의 간격 요거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달걀이 깨지고 있죠. 달걀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격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지고 있죠. 배열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퍼지고 있죠. 잉크가 배열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분자 자체는 변화가 없다. 반면에 화학변화입니다. 화학변화에서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과가 익어요. 김치가 익어요. 철이 녹슬어요. 이 과정은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화학변화 잘 구분 안 되시나요? 요리하는 건 대부분 다 화학변화입니다. 열을 가해서 어쩌고 저쩌고 화학변화입니다. 아닌 것도 있죠. 뭐였어요?
물이 끓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화학 변화는 요리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달걀 후라이를 하거나 계란 후라이 뭐 이런 거 다 화학 변화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이 두 놈은 이제 숙성 발효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놈들은 이제 화학 변화. 얘는 이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이유는 물질의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내부적으로는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는데,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 이유는 원자가 재배열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밑에 보면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있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헷갈려요. 보고 물질에 뭐가 변하는 거야 도대체? 이 상태는 아까 뭐였어요? 고체, 액체, 기체 같은 이게 상태가 되고, 모양은 잘 아시죠? 요것만 변하는 거예요. 자, 얘는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네, 맞아요. 물리 변화입니다. 이게 지금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복습해봐요. 자,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모두 변하지 않는다고요? 물질의 종류도 변하지 않아요. 뭐가 또 안 변해요? 물질의 특성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다음 중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제 구분해 보는 거죠.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게 변한다. 익는 거랑 비슷하죠. 얘는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얘는 뭘까요?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 상태가 변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이산화탄소입니다. 고체 이산화탄소 크기가 작아지는 이유는 고체에서 기체로 기화됐기 때문이죠.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첫날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어떻게 잘 구분되시나요? 자, 물리변화는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걸 얘기했었고요. 화학변화는 물질 자체가 변하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원자가 재배열된다, 그걸 통해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변화에 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되는 것과 변화되는 것 두 가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 꼭 복습해 주시고요. 첨부해드린 형성평가 문제 PDF 파일로 드렸으니까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PDF 파일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고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복습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